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천일문 기본을 공부하고 있는 이기훈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닛 18 제기대명사 목적어라는 걸 공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제기대명사의 별표 하나 쳐둘게요. 사실 제기대명사 자체가 이렇게 별표를 칠 정도로 중요하냐?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수능을 보실 분들이 이 강의를 많이 보실 텐데, 수능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시험에 나오던 거, 즉 빈번히 기출되던 빈출 요소들만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기대명사는요, 빈출 요소가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잘 공부를 안 했겠죠? 그래서 2023학년도 수능에서 굉장한 참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2023 학년도라고 말을 하면요, 2022년 11월에 치러진 수능을 말하는 겁니다. 이때 수능에서 무엇이 출제되었느냐? 정말 어이없게도 제귀대명사를 사용해야 되는지 그냥 인칭대명사를 사용해야 되는지 문제가 나왔었어요. 대부분의 학원 선생님들은 의외성은 뛰어나지만 문제 자체는 굉장히 쉬웠다라고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땠죠? 오답률 탑5 안에 그 문법 문제가 들어가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어요. 즉, 학생들이 빈출 요소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비빈출 요소는 공부를 하지 않았고, 제기대명사라고 하는 굉장히 쉬운 문법 요소를 의심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틀려버린 겁니다. 오케이? 의외성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처참한 결과였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한테 제기대명사에 대해서 조금 강하게 강조해서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중3에서 고1 혹은 공시생 분들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기대명사가 문제에 나오면 틀릴 수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매번 하던 것부터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에서 꼭 알아야 되는 게 품사와 문장 성분이라 그랬어요. 품사와 문장 성분을 왜 알아야 된다 그랬죠? 특정 품사는 어떻게 된다? 특정 문장 성분 자리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된다. 그런데 모든 품사를 알 필요는 없고, 일단 뭐뭐만 알아두자. 품사 몇 개? 4개만 알아두자.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문장 성분은 또 몇 개를 알아두자. 4개만 알아두자.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그렇다면 특정 품사가 특정 문장 성분 자리에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각각의 품사가 어디에 들어가는지도 알아야겠죠? 명사는 어느 자리?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 제 강의를 쭉 들으시는 분들은 이거 모르시면 안 됩니다. 동사는 동사 자리, 형용사는 보어 자리, 부사는 아무 데도 못 들어간다. 그런데 역할이 적은 두 친구가 있죠. 누구? 형용사와 부사 같은 친구들은 역할이 적으니까 역할을 하나 더 주자. 그게 뭐였어요? 수식어. 다른 단어를 꾸며주는 말로 써주자. 그런데 형용사와 부사는 그 수식을 해주는 대상이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형용사는 누굴 꾸며주고? 명사를 꾸며주고, 부사는 명사 빼고 다 꾸며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명사 빼고 다 꾸며주는 게 뭐야? 품사 지금 몇 개? 4개 배우자 그랬어요. 명사 빼고 다니까 동사, 형용사, 또 다른 부사, 그리고 하나 더 문장 전체까지 꾸며주는 게 명사 빼고 다다. 오케이?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챕터 이름이 뭐다? 목적어의 이해다. 그러니까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거 누구? 명사 종류를 알아야 되겠는데, 이번 유닛의 이름은 뭐다? 제기대명사 목적어다. 즉 제기된 명사라고 하는 건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명사죠. 그쵸? 그러면 제기대명사는 당연히 명사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는 걸 깔고서 문법 설명을 들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제기대명사라고 하는 건요, 제기대명사라고 하는 건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용법에 따라서 첫 번째 제기용법, 이름 그대로죠. 니값 하는 겁니다. 제기용법으로 사용되는 제기대명사가 있고요. 두 번째 강조용법, 무언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제기대명사가 있습니다. 자, 일단 제기용법부터 볼게요. 일단 제기대명사라고 하는 건요, 어쩌고저쩌고 셀프, 복수일 경우에는 뭐뭐뭐 셀브즈로 끝나는 친구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누구누구 스스로라는 의미인데, 자, 제기용법으로 쓰인 거는요, 제기대명사가 제기용법으로 쓰인 거죠. 니값 하자고요. 대명사로 사용된 겁니다. 명사처럼 사용이 된 거예요. 즉 얘는 어느 역할을 하게 되느냐, 주어와 동사와 목적어가 만약에 있다고 쳤을 때 주어가 가리키는 대상과 목적어가 가리키는 대상이 같으면 이 목적어 자리에는 제기대명사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주어가 스스로한테 뭔가를 한다 라는 의미를 나타낼 때 이걸 제기용법이라고 부르고요.
이런 재규용법은 필연적으로 어느 자리에 들어가겠어요?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번 챕터의 이름이, 이번 유닛의 이름이 뭐라고? 재규대명사 목적어가 되는 거라고요. 오케이? 그렇다면 강조용법은 무엇이냐? 강조용법은요, 부사처럼 사용되는 거예요. 부사라고는 안 했습니다. 부사처럼이라고 했어요. 자, 부사는 어때요? 문장에서 빠지더라도 어때? 문장이 완전하죠. 그래서 강조용법은요,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다고 쳤을 때 주로 주어 뒤나 문장 끝에 나오게 되고요. 얘를 날려버리더라도 문장을 분석함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걸 강조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조용법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로 정도로 번역을 하면 대부분 번역이 되는데, 번역의 종류가 이것만 있는 건 아니니까 나중에 나올 때마다 조금씩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렇다면 지금 재규용법과 강조용법을 말씀드렸잖아요. 둘 구분하는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뭐겠어? 재규용법은 명사처럼 사용이 되니까 명사가 사용되는 자리에 들어간다. 그 중에서도 어느 자리? 목적어 자리에 들어간다라는 거였고요. 강조용법은 부사처럼 사용이 되니까 어느 자리에 들어간다? 어느 자리? 주어, 목적어, 보어가 아닌 자리, 즉 문장 성분이 아닌 자리에 들어간다 라고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기대명사를 언제 써야 되고 언제 안 써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자주 사용하는 예문을 들어보면요, He loves him, 이거랑 He loves himself, 이렇게 예문을 들어볼게요. 자, He loves him, 이거 맞는 문장 틀린 문장? He loves himself, 이거 맞는 문장 틀린 문장? 둘 다 옳은 문장입니다. 왠지 한번 볼게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재규용법은 주어가 가리키는 대상과 목적어가 가리키는 대상이 같으면 재기대명사 쓰는 거라 그랬죠. self가 붙었으니까 얘가 재기대명사고, 위에는 재기대명사가 아닌 일반적인 대명사, 인칭대명사잖아요. 그쵸? 그렇다면 self를 썼다는 건 뭐예요? he랑 himself랑 같다는 의미인 거고요. 힘을 썼다는 건 둘이 같지 않다라는 걸 말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he loves him이라 그러면 그가, 예를 들어서 존이라는 애가 존이 아닌 다른 애, 탐을 사랑한다는 거죠. 즉 gay라는 겁니다. 동성애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he loves himself라고 했어. 그러면 존이 누굴 사랑하는 거예요? 존을 사랑하는 거죠. 이런 걸 보고 우리는 나르시스트라고 부르죠. 자기에 빠진 사람. 오케이?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나머지는 문장 해석하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나와 있는 설명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랑 비슷하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하나만 강조를 하자면 여기 맨 끝에 제기대명사는 준동사 구의 목적어가 의미상 주어와 일치하는 경우에도 사용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읽어만 두시고 나중에 나오면 또 설명드릴 거니까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옆에 제기대명사의 강조 역할은 유닛 95에 나온다고 하니까 나중에 유닛 95를 공부하실 때 여기로 다시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예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178번 한번 볼게요. Children, 아이들은요, like, 좋아합니다. 뭐를? Talking about themselves. Talking,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해요. 뭐 누구에 대해서? About themselves. 그들 스스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죠. 자, 여기에서는 설명이 잘 안 나와 있기는 한데 talking이라고 하는 건 동명사입니다. 동명사 같은 친구들을요, 우리는 준동사라고 부르고요. 이런 준동사는요, 항상 의미상의 주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 제가 만약에 children like를 지워버렸어. 그러면 talking about themselves 얘만 나오겠죠. 그러면 누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누가? 안 나와 있잖아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토킹은 항상 주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어를 밝혀주지 않을 때는 누가 주어가 되는 거냐면 일반인 김아무개 씨가 주어가 되거나 아니면은 문맥에 나와 있는 단어 혹은 문장의 주어가 되는 단어가 의미상 주어가 됩니다. 이 문장에서는 talking의 의미상 주어가 누구예요? children이에요. 그러니까 children과 themselves가 동일 인물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해설대로만 보면은 마치 얘와 얘가 같아서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talking의 의미상 주어와 themselves가 같기 때문이다. 오케이? talking의 의미상 주어가 누군데? 주절의 주어와 똑같이 children일 뿐인 거라고요.
오케이. 자, 여기 비교 문장 보니까 children, 아이들은요, like, 좋아합니다. talking about them 이라고 하면은 아이들은 좋아합니다.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는데 누구에 대해서? them, 그들에 대해서 좋아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한 them은 children이 아니라 제3의 인물이다. 인물들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self 하나가 붙고 안 붙고가 이런 큰 차이를 만든다고요. 아시겠죠? 179번으로 가면요. put, 놓아라. 또 명령문이네요. 명령문은 항상 주어가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주어가 you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너 스스로를 놓아라 라고 할 때는 you가 아니라 무조건 yourself를 써줘야겠네. put yourself, 너 스스로를 두어라. 어디 안에? in another person's shoes. 어디에? 다른 사람의 신발 속에 넣어라. 뭐 하기 위해서? to understand, 이해하기 위해서 their perspective, 그들의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자, 이거는 속담이거든요. put yourself in another person's shoes 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아라 라는 뜻의 수거가 됩니다. 그래서 shoes 대신에 그 사람의 장소, 그 사람의 입장이라는 의미에서 place라고 쓰셔도 똑같은 의미가 돼요. 오케이. 180번 문장으로 넘어가 보면요. The superior man blames himself. The inferior man blames others. superior, 슈퍼 보이죠? 슈퍼 좋은 거 나쁜 거? 좋은 거. superior 그러면 우수한 이런 뜻인데 더 플러스 형용사라고 쓰이면요. 더 플러스 형용사로 쓰이면 뭐뭐한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the superior 그러면은 우수한 사람들은 이런 의미가 돼야 되는데 제가 문장을 잘못 읽었네요. 다시 죄송합니다. The superior man, 우수한 사람은 잘못 읽었어요. blames, 비난합니다. himself, 그 스스로를 비난합니다. The inferior man, 열등한 사람은 inferior, 그러면 superior 반대로 열등한이라는 뜻이에요. 하등하다는 뜻입니다. 후지다는 뜻이에요. 열등한 사람은 blames, 비난합니다. others, 다른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어렵지 않죠? 자, 여기서 하나만 포인트를 집어보면요. The superior man 이라고 하면은 man 때문에 남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여기서는 남자가 아니라 사람이라고 보는 게 더 적절합니다. 그런데 사람이라고 보면 얘가 남잔지 여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쵸? 그런데 영어는요. 그 사람이라고 말할 때 성별을 꼭 지켜서 him 아니면 her 이라고 말을 해줘야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했어요? himself라고 썼죠.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성별을 모를 때는요. 그냥 him이라고 쓰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성별을 모를 때 사용하는 방법이 되게 많아요. 그냥 one이라고 쓸 수도 있고요. 그냥 them이라고 수를 무시해버리고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받아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주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써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he or she, him or her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아무튼 성별을 알 수 없는 경우에 뭐라고 써줄 수도 있다? 그냥 him이라고 써줄 수도 있다라는 거.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181번. The body, 몸은요 can repair, 수리할 수 있습니다. 뭐를? itself, 그것 스스로를. 여기서 그것 스스로가 가리키는 게 뭐겠어요? The body, 몸이 되겠죠. The liver, 간은요 얘가 주어가 되겠네. regenerate, re에서 끊고 generate라 그러면 생산하다는 뜻이에요. re라고 붙으면 다시란 뜻입니다. 그러면 다시 생산하다, 재생산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생산됩니다. and 그리고 bones, 뼈는요 grow back, 다시 자랍니다. 어렵지 않죠? 182번으로 넘어가면요. 우리는요 protect, 보호합니다. ourselves, 우리 스스로를 보호합니다. we랑 oursels가 같은 인물이니까 selves, 제기대명사를 쓴 거고요. 뭐로부터? from the worsening air quality. worsening, worse까지 하면은 더 나쁜이라는 뜻이고요. bad의 비교급이고요. 그런데 여기에 en을 붙인 꼴이 되면은 en이 붙으면 보통 뭐뭐 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더 나쁘게 하다라는 뜻이겠죠? 여기에 ing를 붙였으니까 더 나쁘게 되는, 더 나빠지는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더 나빠지는 air quality, 공기의 질로부터 우리를 보호합니다. 뭐 함으로써? by wearing masks, 마스크를 씀으로써.
어렵지 않죠? by 플러스 ing는 뭐뭐 함으로써 라고 해석을 하고요. in 플러스 ing는요. 뭐뭐 함에 있어서 혹은 뭐뭐 할 때 라고 번역을 하고요. 마지막 하나 더 on ing라고 하면은 뭐뭐 하자마자 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거는 꼭 외워두세요. 자, 183번으로 넘어가 보면요. To make myself mentally stronger, I try to forget about the past and focus on the now. To make, 만들기 위해서 누구를? myself, 내 스스로를 mentally stronger, 더 강해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목적어, 목적격, 보어, 오형식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나는요 try to forget, 잊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뭐에 대해서? about the past, 과거에 대해서 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I try to focus on the now. the now, 지금 now라고 하면 보통 부사로 사용되는데 더를 붙였죠. 이러면 명사로 쓰였나 보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현재라고 번역하면 되겠네. 현재에 초점을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문법적인 포인트 좀만 설명해 보면요. 자,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같은 애들을 뭐라고 부른다고? 준동사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이런 준동사들은 항상 뭘 가지게 된다? 의미상 주어를 가지게 된다. 의미상 주어가 지금은 드러나 있어요? 안 드러나 있어요? 안 드러나 있죠. 이렇게 안 드러나 있는 경우에는 뭐가 된다? 문맥이나 문장 속에 나와 있는 단어가 주어이거나 아니면 일반인, 킹반인이 주어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의미상 주어가 뭐가 돼야 될까요? 맥락상 I가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를 만들기 위해서 라는 의미가 되니까 myself, 이렇게 self를 붙여줘야 되는 게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184번. Comparing ourselves to others can have a negative impact on our self-esteem. comparing부터 to others까지 괄호치고 얘가 주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ing 붙었으니까 동명사 주어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동명사는 항상 뭐를 가진다? 의미상 주어를 가진다. 이렇게 드러나 있지 않을 때는 문맥상 혹은 일반인을 주어로 삼는다. 오케이? 보니까 우리 스스로를 다른 사람들한테 비교하는 거라고 하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의미상 주어는 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to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 비교하는 것은 can have, 가질 수 있습니다. 뭐를? a negative impact. negative, 그럼 positive의 반대말이고요. negative, 그러면 부정적인. positive, 그러면 긍정적인이라는 뜻이죠. 부정적인 영향을 갖습니다. 어디에? on our self-esteem, 우리의 자존감에. 어렵지 않죠? 185번으로 넘어가 보면요. In the movie 뮬란, 뮬란이라는 영화 속에서 the main character, 메인 캐릭터는요 disguises 무슨 뜻이에요? 변장시킵니다. 누구를? her, 그녀를 as a man, 남자로 to, 뭐 하기 위해서? to enlist 그러면은 입대하다는 뜻이에요. 입대하기 위해서 어디에? in the army, 군대에 입대하기 위해서 in place of라고 하면은 뭐뭐를 대신하여? 뭐뭐를 대신하여? 누구를 대신하여? her father를 대신하여 군대에 입대하기 위해서 남자로 변장시킨대요. 자, 사실 이거 좋은 문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뮬란 안 본 사람은 이거 내용 모를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녀의 아빠를 위해서 메인 캐릭터인 뮬란이 본인 스스로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her가 아니라 herself가 됩니다. 오케이. 제가 만약에 이 영화 내용을 모르면 메인 캐릭터가 그 남을 변장시켜주는 사람이면은 이것도 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근데 말이 제가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해석했을 때를 말하는 거고 to enlist, 투부정사가 나왔죠.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의미로
얘의 의미상 주어가 누군지를 생각해 보면 사실 정해져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생각하고 문제 풀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 보면요. 제기대명사는 다음과 같은 관용 표현에서 자주 쓰인다라고 되어 있죠. 관용 표현들은 다 외우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devote oneself to 어디 어디에 전념하다. dedicate oneself to 어디 어디에 전념하다. help oneself to 뭐뭐를 마음껏 먹다. avail oneself to 뭐뭐를 이용하다. enjoy oneself 즐기다 즐겁게 보내다. commit oneself to 어디 어디에 전념하다. apply oneself to 어디 어디에 전념하다. absent oneself from 어디 어디에 결석하다. make oneself at home 스스럼 없이 편히 지내다. behave oneself 예의 바르게 행동하다. 오케이, 여러분들도 같이 읽으시면서 외우시는 거예요. by oneself 홀로, by oneself 혼자이므로, in itself 원래 그 자체로는, in themselves 원래 그 자체로는, beside oneself 제정신이 아닌, of itself 저절로, of themselves 저절로, between ourselves 우리끼리 얘긴데, come to oneself 제정신이 들다. 다 여러 번 읽어보시고 외우셔야 됩니다. 특히 아래 것까지는 안 외우시더라도 얘네는 꼭 외우셔야겠고요. 여러분들한테 그나마 꼭 외워야 되는 걸 좀 추려드리면 얘 외우시고 얘 외우시고요. 그리고 얘 외우시고요. 얘 외우시고요. 얘 외우세요. 그리고 얘 외우시고요. 얘 외우시고요. 그리고 얘 외우시고요. 이것들 먼저 외우세요. 이게 여러분이 리딩에서 더 자주 만날 표현들이고요. 나머지들은 제 체감상으로는 많이 만날 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186번 문장으로 넘어가 보면요. I will devote myself to something that makes my life more interesting. devote oneself to 나왔네요. 나는 헌신할 것입니다. myself 내 스스로를 헌신할 거예요. 어디에? to something 무언가에. 근데 어떤 무언가? that makes my life more interesting. 이런 걸 보고 관계대명사라고 하는데 아직 안 배웠잖아요. 대충 해석만 해드릴게요. make 그 동사, my life 목적어, more interesting 목적격 보어. 자, 관계대명사절. 관계사절은요. 일종의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형용사는 어떻게 해석하죠? 뭐뭐 니은, 뭐뭐의라고 해석하죠? 이걸로 해석하시면 돼요. 볼게요. makes 만들다죠. 이걸 뭐라고 고치면 된다고? 만드는으로 고쳐서 해석하시면 된다고요. something that makes 만드는 무언가야. 뭐를? 내 삶을 more interesting 더 흥미롭게 만드는 something 무언가에 나는 전념할 것이다. 어렵지 않죠? 187번 doing your best to the end is great in itself. doing your best 너의 최선을 다하는 것은 to the end 끝까지 괄호 쳐버리고 is 뭐뭐이다 great 훌륭하다 in itself 그 자체로. 어렵지 않네요. 188번 guest of our hotel 우리 호텔의 손님들은요 can avail 그럼 무슨 뜻이었어요? 뭐뭐를 이용하다 였죠? 이용합니다. of various indoor sports 다양한 실내 스포츠들을 이용합니다. 다음 거 189번 we should enjoy ourselves 우리는 즐겨야만 합니다. while we can 우리가 할 수 있는 동안에 즐길 수 있을 때 즐겨야 된다는 거죠. Life is too short. 삶은 too short. 너무 짧습니다. 어렵지 않죠? Commit yourself to something. Commit yourself. 그러면 어디에 전념하다 헌신하다였어요. 전념해라. 동사부터 나왔으니까 명령문. 어디에? To something. 무언가에 전념해라. You have passion for. 이것도 관계대명사절이거든요. You 주어, have 동사, passion 목적어인데 for 다음에 전치사의 목적어가 빠진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관계사절입니다. 나중에 배우시면 이해가 쉬워질 거예요. 아무튼 네가 열정을 가지고 있는 something 무언가에 전념해라 라는 거예요. 일단 이런 애들 어려우니까 나중에 다시 공부할 거란 생각으로 지나치세요. 191번 나는요 learn 배웁니다. much more 훨씬 더 많이 배웁니다. 자, 비교급 more 앞에 much 같은 단어가 붙었죠. 이런 단어를 보고 우리가 비교급 강조라고 부릅니다. 비교급 강조는요 비교급을 꾸며줄 수 있는 단어를 말하는 거고 훨씬이라고 해석을 하게 돼요. 자, 비교급 강조는 단어들이 조금 정해져 있는데 따라 해보실게요. even, much, still,
a lot, far. 따라해 볼까요? even much, still, a lot, f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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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몇 번 읽다 보면 입에 있거든요. 따라 읽어보셔야 됩니다. even much, still, a lot, far. 이런 애들은 전부 다 훨씬이라고 해석이 되고 비교급 강조다. 그런데 얘네가 누구랑 비교가 되느냐? very라는 단어랑 비교가 됩니다. very라 그러면 형용사나 부사를 꾸며주면서 매우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죠. 그런데 얘는요, 누구는 꾸며줄 수가 없냐? 비교급은 꾸며줄 수가 없습니다. 비교급을 수식할 수가 없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거 내신 문제 같은 데 많이 나오겠죠. 다시 I learn. 나는 배웁니다. much more. 훨씬 더 많이 배웁니다. by traveling. 여행을 함으로써. by myself. 나 혼자서. 어렵지 않죠? If I do my full duty, the rest will take care of itself. If 만약에 내가 do my full duty. do 한다면 my full duty. full이라 그러면 가득 찬, 완전 이런 뜻이죠. duty 의무, 할 일 이런 뜻인데 꽉 찬 할 일을 한대. 무슨 뜻이에요? 할 일을 다 한다면 the rest, 나머지는요 will take care of, 보살필 것입니다. itself, 그 스스로를 보살필 것입니다. 즉 나머지는 그 자체로 알아서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아마도 천일문에서는 of itself를 따로 떼고 take care, 이 친구가 처리하다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the rest will take care, 알아서 처리되다, of itself, 저절로, 이걸 의도한 것 같은데 굳이 그렇게 분석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자, 193번으로 넘어가 보면요. 잠깐 화면 멈추시고 여러분 혼자 풀어보시고요. 여러분이 푸신 다음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 하셨으리라고 믿고 지금 답을 띄워놓은 겁니다.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The journalist, 기자들은요, dedicate themselves, 헌신했습니다. 어디 헌신했어? To reporting, 보도하는데 전념했죠. 헌신했죠. 뭐를? International conflict, 국제적인 갈등들을.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해서 유닛 18 전부 다 해설을 해보았는데요. 이번 유닛에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할 수 있는 문법 포인트와 함께 외워야 되는 것들까지 같이 제시해드렸습니다. 굉장히 싫은 유닛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여길 잘 공부해 두셔야 앞으로 함정 같은 문법 문제 틀리지 않으실 거고요. 수능에 한번 나온 이상 여러분들이 풀 내신 문제나 공시 문제 같은 데서 안 나오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꼭꼭 신경 써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상 유닛 18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